오랜만에 롱폼을 찍습니다. 네, 쇼츠는 조금 올렸었는데 네. 모아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 가지고 네. 롱폼을 찍게 됐습니다. 와. 집을 드디어 샀어요. 약간 제 나이가 이제 30 중반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쯤 되면 집 하나 정도는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기 때문에 혼자라면 더더욱 약간 '내가 나만의 공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집을 사야겠다.' 사실 네. 집을 사려고는 계속 했었는데 네. 약간 게으르기도 하고 굳이 안락하게 가족들이랑 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는 걸 내팽개치고 나와 가지고 혼자 어느 정도의 집을 살 수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미루다가 '더는 미룰 수 없다.' 해서 제가 올해 마음을 먹었죠. 회사가 부천에 있어서 '부천 근처에 집을 살까?' 하다가 회사가 서울로 오게 되면서 '서울로는 사실 진입이 힘들지 않을까? 서울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광명을 가려고 했죠. 음. 경기도권으로 가자.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서울로. 서울로 하게 된 이유는 어쨌든 제가 한 2-3년 정도 계속 집 사는 걸 미뤘잖아요. 그러니까 미루면서 어쨌든 돈이 계속 모였고 모인 돈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17평 생각을 하다가 평수를 넓힐 수 있었고 '대출을 잘 활용하면 사실 서울도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남들 다 아는 좋은 아파트, 좋은 입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물어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스트를 저희가 싹 뽑았죠.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 결혼한 친구들은 다 이제 집을 마련을 하는데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그럼 집이라도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그래서 잠깐 '집을 좀 사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이걸 언제 사냐는 사실 그냥 돈이 모였고 제가 좀 '아 이제는 진짜 혼자 살아야겠다.' 마음 먹었을 때 사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주 근접을 해야겠다.'라는 게 사실 너무 많이 크게 작용을 했고 사실 저는 아파트 키즈여 가지고 뭐 제 또래가 약간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대단지에 아파트 이런 환경을 좋아해서 사실 서울에서 그런 환경을 찾으려면은 10억이 훨씬 넘어가니까 근데 경기도에서 나는 아파트 단지 애기들도 있고 막 가족 단위로 가야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출퇴근이 1 시간이 또 넘어 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더 이상은 내가 길거리에서 왕복을 2-3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시간도 이제 나 자산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최대한 회사가 서울에 있으니까 '직주 근접을 해야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서울로 결정을 했죠. 저는 그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고 '무조건 서울에 사는 게 맞다.'라는 좀 약간 확신이 들어 가지고 경희 씨한테도 "웬만하면 서울로 들어와라. 여기 서울에 진입이 돼 있으면 그다음에 뭔가 이사를 해도 서울 안에서 이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제가 다들 그러잖아요. "혼자 사는 거니까 1인 가구는 10 평대도 괜찮다. 뭐 소형 평수도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말만 듣고 '그래 한 17 평대 약간 방 하나 있고 거실 겸 뭐 이렇게 부엌 있고 막 이런 곳의 아파트를 알아봤었는데 살 수는 있어요. 물론 신혼부부들도 그렇게 17 평대에서 만취학을 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공간이긴 한데 전 약간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집이 너무 좁으면 답답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럴 거면은 내가 구축을 가더라도 평수를 좀 넓혀 가지고 집 안에서의 만족감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평수도 쪼끔 더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신축 이런 것보다는. 집은 크면 클수록 그쵸. 좋거든요. 사실 집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집을 내가 구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너 얼마 있냐."고. 집을 살 때 누군가는 연끌을 하는 분들이 있고 누군가는 약간 비상금을 좀 모아 둔다든지 투자할 금액을 모아 둔다든지 하면서 집에다가 몰빵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전 후자였어요. 집에다가 제 모든 재산을 다 걸고 싶지는 않아 가지고 제가 "얼마 있냐."고 물어봐서 "얼마 있다."라고 대답을 해 줬고 충분히 그러면은 대출을 잘 활용하면 서울에서도 좋은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살 수 있을 상황이어 가지고 네 선택을 했죠. 서울 경희 씨한테 그 금액을 들었을 때 '이 돈이면 무조건 서울에 집을 살 수 있겠다.' 이게 막연하게 '서울 집값은 비싸다.'라고 생각하니까 다들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제대로 알아본 사람 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정말 알아보면은 서울에도 여전히 뭐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또 올랐거든요. 당시만 해도 6억 이하에 고를 수 있는 리스트들이 꽤 많았어요. 서울의 일부 는 물론 안 되지만 대출 얼마를 받을까? 이제 여기서는 3억만 받아라. 매달 내야 되는 돈이 있으니까 그게 너무 부담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약간 이게 또 정책만 달라 가지고 뭐 체중식 뭐 이런 걸 하면은 쪼끔 더 줄일 수 있었던 게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한 달에 사용하는 지출 비용이랑 급여랑 아까 고려했을 때 한 달에 집에다가 들어가는 돈은 대출금이랑 원리금 갚는 거는
한 100에서 130이면은 무리 없겠다 내가 생각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투자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고려했을 때 그래서 한 3.5에서 3.7억 사이에서 받고 나머지 제가 어쨌든 3억 넘게 갖고 있었던 그 제 원래 자산에서 나머지는 계속 이렇게 투자로 굴릴 수 있게 세팅을 해 놔 가지고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집에 쏟지는 않은 거죠 사실. 대출을 적절히 잘 활용하기도 했고. 일단 회사가 경기도인데 뭐 서울에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뭐 내가 회사 가까운 게 제일 최고니까. 근데 저는 그냥 투자 자산으로 생각했을 때는 '서울에 사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좀 내린 게 서울에 살려는 그 수요는 정말 많거든요. 이제 외국인까지 합류가 됐거든요. 근데 공급은 정말 적어요, 입주 물량 자체가. 근데 그게 앞으로 향후 3 년은 더 계속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경희 씨가 제가 맨날 하는 게 한 4년 있다가 다시 되팔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했을 때 서울 집값이 좀 오를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었던 거죠. 어차피 월세로 100만 원을 낸다 한들 그 돈으로 집을 매매해서 원리금이랑 이자 갚는 거 생각한다면 그 돈이 그 돈인 거고 그래서 월세를 제외를 했었고 사실 전세는 고민을 안 했던 게 전세 사기 이슈가 사실 너무 크기도 했었고 2 년마다 집을 옮기고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주변에 그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귀찮은 성향이 많아서 한 번 이사를 했는데 2 년마다 이사를 또 다녀야 된다고? 그 집주인이랑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그게 '그럴 바에 그냥 사지.' 예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경제 관점에서 보면은 돈이 계속 풀리니까 통화량이 계속 많아지니까 사실 한정돼 서울에 있는 자산이 정말 한정적이잖아요, 아파트 수가. 그러니까 돈은 늘어나는데 이해 자산은 한정적이니까 집값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전세로 기회비용을 계속 놓치는 바에는 매매를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게 이제 생각이었죠. 저희가 임장을 가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건 대단지여야 하고 가족 단위들이 좀 많고 너무 부축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 여기서의 너무 부축이 아니라는 건 약간 20년 정도면 좋겠다. 30 년, 40년 뭐 이러면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임장을 다녀보니까 없죠. 없어요. 그냥 30년 넘는 거 그냥 이 기본 옵션인 거예요. 거기서 골라야 되는 상황이었고 타이밍도 제가 이미 거기 갔을 때도 오르고 있을 때였어요. 있을 때여 가지고 저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이제 또 부탁을 했죠. "한번 가서 같이 봐 달라." 그래서 보고 결정을 해서 그 집으로 결정을 했고 계약도 했고 이제 중도금도 내고 앞으로 남은 건 이제 대출 돈 받으면 그거 이제 잔금 중도금 내고 중도금 내고 중도금 다음 주여서 중도금 내고 도배 장판 정도 알아봐야 되고 가전 가구 사야 되고 그리고 잔금 잘 치르고 그래야겠죠? 저는 누구나 다 서울에 집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완전 무지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알고 나면 조금씩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게 집을 개발되는 것도 사겠다 장점입니다. 마음 처음에는 가장 왜 이 먼저 할 일은 가격이지? 내가 했을 지금 정도로 현재 얼마나 좋았다가 갖고 조금 더 있고 들여다보니 내가 단점도 커서 어떻게 고민을 하면 좀 하고 있어요. 네 번째 임장 대출금이 이 정도 끝! 나올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마련할 수 있지?를 고민하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아요. 네. 저도 제가 이제 집을 사는 여정을 제 친구들 또래 친구들을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집을 살 때 뭐 6 억짜리 집을 산다라고 하면은 6억 있어야 되는 줄 알았다고. 생각보다 이 부동산이라든지 기본 경제 지식에 대한 게 많이 없을 수 있겠구나. 심지어 제 친구들 중에 연봉도 굉장히 많이 받아 가지고 대출 받는 것도 수월한 친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집을 이렇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다. 얼마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약간 개념이 없다 보니까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게 많았고 그리고 의외로 돈을 안 모아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 1억 5천만 모아 놔도 현금으로 목표를 약간 한 1억 에서 1억 5천 현금을 모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뭐 내가 노동을 해서도 벌 수도 있는 거고 투자를 해서도 벌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을 모아 놓으면서 튼튼히 부동산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내 집 마련은 할 수 있다.' 물론 내가 원하는 정말 뭐 마포의 어디 뭐 용산의 어디 뭐 이렇게 고가의 아파트를 바로 진입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내가 지금 얼마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모을 수 있는지를 쪼끔 고민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이 집을 팀장이랑 같이 알아보고 막 다니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팀장님이 집을 먼저 사고 투자를 하게 되면서 저도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5년 전에 같이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그걸 꾸준히 해 가지고 어쨌든 돈을 쪼끔 모을 수 있었고
그리고 오 팀장님도 집을 사고 또 그다음에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저도 이게 여자 혼자서도 충분히 집을 마련한 다음에 그다음으로 내가 좀 더 좋은 집을 갈 수도 있겠네. 그럼 내가 원하는 집이 저런 집이라면은 내가 얼마를 조금 더 모을까? 나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사실 평생 살 집이 아닌데. 그래서 어차피 이건 내가 그냥 처음 사는 집일 뿐이고 4-5년 뒤에 또 다른 집을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조금 더 쾌적한 집으로 옮기면 좋지 않을까라는 목표가 또 새로 생겼네요, 집을 사는다. 이런 경희 씨 집 사는 이야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해 주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놀라웠고 개인적으로는 자신감을 얻은 시간이었다. 감사합니다.